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찌라시를 하나 공유를 했었죠. 자, 그런데 몇몇 분들께서는 이것을 또 약간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것은 아닌가. 물론 그분들께서 장난으로 댓글을 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까지 당연히 모든 분들 건강하게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즘에야 뭐 건강 관리만 잘하면은 평균 수명 막 120세, 150세, 200세까지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알겠습니까? 곧 있으면은 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뇌 이식 해가지고 이 로봇 안에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XRP가 정말 잘 될 거라면은 저는 조만간 그런 신호들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어제와 비슷하게 중대 발표라든지 그런 어떤 큰 소식들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이거 마치 스웰 전에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자, 일단 XRP 가격 보시면은 지금 30센트로 드디어 올라왔죠.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때는 31센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쭉 미끄러져 가지고 30센트대에서 걸터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를 해본 소식, 바로 대한민국과 또 관련이 있는 소식인데요. 리플사에서는 이 UBRI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University Blockchain Research Initiative라는 것인데요. 세계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교육 및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지불에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에 리플사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 있는 대학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렸었죠. 일본, 중국, 중동,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리플사가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한민국도 이 고려대학교가 리플사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보안연구센터는 리플사의 대학 블록체인 연구 계획 파트너 대학으로 선정된 바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는 이 전 세계 14개 국가 33개의 대학이 지원 대상인데 대한민국의 고려대학교가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아, 이거 왠지 좀 기분이 좋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XRP 레저상에서 유효성 검사자 노드도 하나 이렇게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노드인지 유효성 검사자인지 제가 지금 당장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미 참여를 하고 있었고 드디어 이렇게 리플사로부터 지원도 받는 쾌거를 이뤄내게 됩니다. 전에 중국 칭화대학에서 리플사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솔직히 좀 부러웠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려대학교에서 리플사와 함께 협력해서 연구비도 받는 그런 좋은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 중국에 관련된 소식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지금 현재 XRP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컵앤 핸들을 그릴 때처럼 움직이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줄 것이라고 나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항선 밑에 막혀가지고 상승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잠깐 떨어져서 쉬었다 갈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분석인데요. 이건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다라고 흐름을 보고 있는 것인데 이제 XRP와 미국 달러 차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 XRP 사토시 차트인데요. 여기저기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모두가 숨 죽여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가격상에는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XRP 관련된 볼륨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XRP 지불 볼륨이 거래 볼륨보다 2배 이상 크다. 보시면은 6억 달러, 6억 3천만 달러, 그리고 여기는 2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XRP 레저상에서 지불되는 볼륨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볼륨보다 더 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한 내역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은 XRP가 지불되는데 사용을 하는 이 볼륨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비트스탬프가 bit고로 대량의 XRP를 옮겼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감안하고서라도 굉장히 큰 볼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XRP를 사용한 거래가 어제 160만 건이 넘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XRP 레저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기록입니다. 가장 높았었던 기록은 2018년 이제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 그때 XRP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었던 적이 있었죠. 3불 32센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가장 큰 거래량을 나타냈었습니다. 170만 건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어제는 그의 버금가는 160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왜 XRP 거래 볼륨만 이렇게 늘어났느냐? 여기 있는 이 사람 XRP Right Now의 운용자가 한번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IOU들 XRP 레저상에서 토큰화돼서 발행된 자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왜 갑자기 일일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인가? 새로운 송금로가 테스트 중인 것인가? 아니면 중앙은행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자세한 내역까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수요일을 앞두고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뮤니티 내에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과연 이것은 수요일 때 발표할 것을 대비한 준비인 것인가?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쯤 되면은 몇몇 분들은 정말 아쉬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 자체는 전고점이랑 맞먹는데 가격은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의견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 해시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XRP를 관련된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XRP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예? 아니라고요? 아이 뭐 그러면 말고요. 자, 아무튼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 다가오는 수요일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소식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실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 당국에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공식 발표를 했었죠, 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트윗을 보면서 이 DCEP가 중국 위안화 디지털 화폐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고요.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전자 지불하는 시스템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정을 해드리고요. 어쩐지 이름 좀 특이하다 싶었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리플사의 전 직원 밥 웨이 아저씨가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은 리플사가 할 일은 훨씬 더 쉬워진다. 그래서 초반까지만 해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은행들이 각 코인을 만들면 혹은 중앙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들을 만들면은 리플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리플사는 브리징 역할을 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게 되면은 국제, 지불, 결제, 청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XRP가 활약하는데 더 좋은 무대가 마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담이기는 한데 이 밥 웨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XRP 커뮤니티에 정말 많은 정보를 줬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집안일이 있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풀어놔가지고 리플사에서 그만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중국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소식은 아니고요. 2018년도 11월 13일날 나온 그런 소식입니다. 이제 1년 정도 된 그런 소식인데요. 바로 리플사가 중국에 어떤 식으로 파고들 것인가에 대한 기사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 번 다뤘던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 있었던 이 시진핑의 발표 그리고 중국의 블록체인에 관련된 입장 발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누가 또 마침 이 기사를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리플사가 중국을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리안리안 그룹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미중 무역전쟁이 약간 해소되어 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있지요. 자, 그리고 작년에 나왔었던 큰 소식 중에 한 가지는 리플사의 파트너인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오히려 그들보다 몸집이 더 큰 회사들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제껴버리고 중국에서 최초로 사업 허가를 얻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 미국의 신용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국의 리안리안 이 지불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리안리안 둘 다 지금 현재는 당연히 엑스커런트를 사용 중에 있다고 하고요. 리안리안의 고객 숫자는 중국 내에 1억 5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국의 블록체인 관련된 붐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미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하나는 이미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도 같이 함께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몇몇 분들은 깜빡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리플사는 올해 초부터 상하이에 사무실 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막 관련된 직원들을 막 모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관련된 기사도 나왔었죠. 아직 정식적으로 오픈을 한 것까지는 않습니다만 2월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리플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인민은행과도 약간의 연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은 것은 아닌가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중국 시장을 개방하느냐 안 하느냐. 개방하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중국 진출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가오는 2020년 정말 많은 소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인데요. 이 빵형이 최근에는 파이낸스 비트라는 곳에 출연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31분짜리 팟캐스트인데요. 또 여기서 중요한 내용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인 이 스티븐 디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 가지 흥미로운 트윗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다빈치 J15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흔히들 비트코인 오라클 혹은 비트코인 예언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느냐?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자신의 유튜브에서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00였을 때 비트코인 좀 사가지고 짱박아 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영상에서는 제발 부탁이니까 비트코인 $1어치만이라도 한번 사봐라 라고 이렇게 영상을 남겼었습니다. 자, 2013년도에 이런 영상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약 올렸겠죠. 무시도 정말 많이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이 2만 불까지 치솟는 그런 광경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저도 이 사람 방송을 좀 몇 번 보긴 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비트코인 사서 가지고 있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 한계에 와 있다면서 말이죠. 자, 아무튼 스티븐 디앱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나도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다. 2019년 10월 29일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XRP $100치만 사서 짱박아 놔라. 먼 훗날에 나에게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발언이 약간 좀 흥미가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팀 드레이퍼를 포함해가지고 최근에 XRP는 비트코인의 발자취대로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몇 개가 나왔었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고 또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조언들도 분명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100 하면은 이제 한 10만원이 좀 넘는 돈인데요. 물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장투를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것의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몇 년 동안 한번 푹 삭혀보시는 것은 어떤가, 이 묵은지처럼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짧은 소식, XRP 마이크로 페이먼트의 코일과 함께 통합돼서 개발이 진행이 되었었던 이 푸마 브라우저가 새로운 버전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코일 같은 경우는 이 동물들, 파이어폭스의 여우, 푸마 브라우저의 푸마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정글북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소식들 한데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보 모아올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전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영상을 켜놓으시고 체조도 하시고 이 눈을 감고 명상도 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은 저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